다음은 복부 종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복부 종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경아세포종과 신아세포종으로 나누게 되는데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아세포종은 뉴로블라스토마라고 해서 이것은 1세 미만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1세 미만이 주이고 그 다음에 5세 미만이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린 아동들한테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고형 종양입니다. 즉 이렇게 덩어리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것은 교감신경계를 따라서 발생하는데 특히 부신수질과 그러니까 아드레날 부신수질과 후복막에 있는 교감신경계의 후복막, 교감신계에 호발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60에서 75%가 진단 시에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불행한 사실입니다. 증상은 발생 부위와 전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단계서부터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게 어디에 주로 발생한다 그랬죠. 부신수질이라든가 후복막 교감신경계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래 그림을 먼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부신수질 여기죠. 아드레날 글랜드 있는 부분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복부 종양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부 종양이 발생할 경우에 무통성, 즉 통증이 없고 단단한 불규칙한 덩어리인데 이것의 특징은 복부 중앙선을 가로짓는다. 그 얘기는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꼽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정가운데를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렇게 가로질른다. 이렇게 덩어리가 지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흉곽에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호흡곤란, 기침, 천명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렇게 척추 주위 신경절에도 그래서 사지마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지금 골수, 이 아래 골수, 뼈와 관절의 통증이나 빈혈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이라든가 이렇게 췌장이라든가 이런 부위에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신수질에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는 신장 혈관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 압박의 결과로 신장에서 카테콜라민이 분비가 됩니다.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 카테콜라민이 많이 분비가 됐을 때는 혈압이 증가하는 고혈압이 나타납니다. 그 외의 증상으로는 미열이 있다든가 식욕부진이 있다든가 또는 피로감 또는 체중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진단은 어떻게 내리느냐? 바이옵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덩어리를 갖다가 바이옵시를 할 수가 있겠고 복부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울트라소노 즉 초음파를 통해서 할 수 있겠고요. 엑스레이라든가 또는 MRI 그다음에 아까 뼈를 침범하는 이렇게 골수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본매로 바이옵시를 한다든가 본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콜라민이 상승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카테콜라민의 상승이 특별하게 이 질환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24시간 유린 컬렉션을 해서 그 안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바닐릭 맨델릭 애시드라 해서 VMA라든가 또는 호모 바닐릭 애시드라 해서 HVA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검사했을 때 두 개가 전부 다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보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케모와 그 다음에 부분 절제술, 그러니까는 메스를 갖다 띄어내는 그런 부분 절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고용량의 항암요법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한다든가 또는 전이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 즉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후를 보게 되면 1세 미만인 경우에는 75%의 생존율을 보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성이냐면 아세포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나는 중간에 즉 성장하면서 자연 퇴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연 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즉 관찰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1세 이상인 경우에는 생존율이 50% 이하입니다. 즉 나이가 많으면 뉴로블라스토마에서는 별로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이가 된 후에 발견되고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후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윌림스 튜머, 즉 신아세포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2세에서 5세 사이에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3분의 1은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기형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병태 생리는 배아기, 즉 처음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원시 신장세포로부터 발생합니다. 이 윌림스 튜머의 특성은 얇은 막으로 쌓여 있어서 종양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그 신장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병태 생리에서 이것은 예후 양호군과 예후 불량군으로 나누게 볼 수 있는데요. 예후 양호군이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연령이 아주 어리거나 또는 케모 반응에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예후 양호군이고요. 연령이 많거나 높거나 또는 재발 및 사망이 높은 경우는 예후 불량군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이가 잘 되는데 특히 폐 전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증상은 무증상의, 즉 증상을 나타나지 않는 복부 덩어리가 중앙선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뉴로블라스토마는 중앙선을 넘었지만 이것은 중앙선을 넘지 않은, 즉 키드니에 한해서만 한정되어 있는 메스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1단계에서 4단계로 5단계까지 분류가 되고요. 이것의 특성은 신장을 누르고 압박을 한다고 그랬죠. 신장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레닌의 분비가 증가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레닌이 증가하게 되면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에서 고혈압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신장을 갖다가 누르기 때문에 혈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가장 많이 전이가 되는 것이 폐라고 얘기했었죠. 폐로 전이되었을 때는 호흡곤란이라든가 기침, 흉통이 나타납니다. 진단은 역시 복부 종양이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하거나 CT나 MRI, 엑스레이는 폐 전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UA는 즉 소변검사는 혈뇨가 있는지 나타나는지 그런 걸 보는 것이고, 역시 CBC를 통해서 혈액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메스가 있기 때문에 메스를 갖다 잘라내는 오퍼레이션, 즉 수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요법이라든가 또는 방사선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림스 튜머는 주의사항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수술 전에 종양을 만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얇은 막으로 쌓여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잘못 만지는 경우에 피막이 파열되면 이것이 복부 안에 들어있는 종양이기 때문에 피막이 파열될 경우에는 복부에 종양세포가 퍼집니다. 따라서 이때는 반드시 돈 터치라고 하는, 절대 만지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을 환자 침대에 부착해서 이것을 면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윌림스 튜머는 이와 같이 복부에 있는 키드니에 있는 종양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튜머, 골종양입니다. 골종양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스테오살코마와 그 다음에 유잉살코마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골 6종, 즉 오스테오살코마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테오살코마는 10세에서 14세에 조금 나이가 있는 아동들한테 생기는 골 6종이고요. 뼈 형성 조직에서 발생합니다. 뼈가 만들어지는 그런 조직에서 발생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주로 많이 생기는 것이 슬관절 주위라든가 뼈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장골, 롱본이겠죠. 그래서 대퇴골이라든가 티비아, 그러니까는 정강이 뼈겠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뼈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증상은 어떠느냐?
뼈 육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페인이 굉장히 심합니다. 본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부종, 그래서 통증과 부종 때문에 절룩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행하게도 진단 시 이미 15 내지 20%는 전이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특히 뼈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림프절을 통해서 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 전이가 되는데 가장 많이 전이되는 부분이 폐입니다. 그래서 진단은 CT를 통해서 또는 본스캔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방사선 치료라든가 수술 또는 화학요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수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지를 보존하는 그런 수술이 있겠고요. 하나는 완전히 절단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완전히 절단하는 경우는 앰푸테이션이라고 하겠죠. 앰푸테이션, 완전히 다리를 잘라내는 것인데 이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다리 아래를, 이거는 빌로우니 앰푸테이션이겠죠. 이렇게 앰푸테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판톰 페인, 즉 환상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사지 보존술 같은 경우는 앰푸테이션을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다,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라든가 또는 이런 화학요법을 통해서 종양 사이즈를 갖다가 줄여서 되도록이면 사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양만 제거하는 사지 보존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앰푸테이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체상 변화에 대한 간호가, 특히 이것은 10세에서 14세 청소년기 이후에 아이들한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체상 변화에 대한 간호가 필요합니다. 이 사진은 롱본, 지금 대퇴에 이렇게 오스테오살코마가 생긴 그림입니다. 다음은 유행살코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스테오살코마보다는 나이가 어린 5세에서 9세 사이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요. 오스테오살코마하고 차이는 어느 뼈에서나 발생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지뼈도 있고 체간에 있는 뼈, 아래 그림에 보시게 되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로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많이 생기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덜 생기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증상은 오스테오살코마와 마찬가지로 본페인이 있고요. 부종이 있으면서 그 발생한 부위에 괴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 시 이것도 역시 폐나 골수, 다른 뼈로 전이가 10 내지 30% 전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본 바이옵시, 즉 육종이 있는 곳에 바이옵시를 하거나 본스캔 또는 폐나 이런 데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CT나 MRI를 통해서 확진하고 전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단은 어떻게 내리느냐? 진단은 수술을 통해서 종양만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얘기한 앰푸테이션이나 이런 그 수술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지가 다 보존이 되는 부분이죠. 단 종양만 제거하는데 종양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방사선이라든가 케모를 먼저 해서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하고요. 수술로 완전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수술 후 방사선 요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리아 크레스트, 즉 요 뼈에 지금 유행살코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다 앰푸테이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종양만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법을 한다는 것입니다.